근데 우리나라는 이래서 이름을 잘 지어야 되나 봐. 테슬라, 클테짜 잘 크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애플, 사랑 애자, 뒤에 풀, 그러니까 사랑을 풀로 받는 기업.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두 자를 줄여서 마소 부르는데 말과 소처럼 진짜 잘 달리고 일도 잘하고 농촌에서 보면 이만한 재산이 없잖아요 또. 그 다음에 구글, 입구자에 그 각을 할 때 글자 해가지고 뭔가 개운한 상승. 그 다음에 다우 지수가 다우, 친구가 많아. 얼마나 행복하겠어. 죄송합니다. 런하 반갑습니다. 오늘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을 이틀 앞두고 이제 유종의 미를 좀 거둘 수 있을까? 이런 10월장 마지막에 대한 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이면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이자 또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되는데요. 무엇보다 국민 주식 삼성전자가 오늘 큰 폭의 반등을 했다가 물론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긴 했습니다만 한번 꿈틀했다는 거, 이게 저는 좋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이제 지난번 잠정 실적에 이어서 오늘 실적 확정치가 나왔는데 역시 예상했던 대로 분기 기준 사상 최고치 실적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 오늘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화답하면서 모처럼 삼성전자 주식 순매수로 외국인이 잡힐 뻔했지만 오후 들어서 또 뒤집혔는데요. 일단 오전에 나왔던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내용 보겠습니다. 연간 D램 비트 그로스를 20% 중반, 낸드는 40%대를 예상한다. 여기서 비트 그로스는 비트 단위로 환산한 생산량 증가율을 뜻하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쌀을 한 되박, 한 푸대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쌀 한 톨이 운반하는 열량의 총량을 기준으로 성장률을 계산하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서 또 14나노 D램 수율 향상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게 놀라울 정도로 빠르다. 업계 리더십을 공고히 한다. 또 이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서 수율은 원료비 지출은 줄이고 불량률은 낮춰서 생산성을 높이는 테마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메모리 반도체 내년 투자 계획은 계속 논의 중이다. 이게 이제 백 투 노멀의 영향이라고 했고 부품 수급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 같은 불확실성도 존재는 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 모간 스탠리의 보고서 Winter is coming, 즉 메모리 반도체의 겨울이 온다는 것은 일단 삼성전자도 인정은 하는데 이게 완전히 빙하기급으로 추울지 어쩔지는 아직은 모르고 일단 지난 봄, 여름, 가을이 워낙에 날씨가 올해 좋았다 보니까 지금 때이른 추위가 잠깐 오는 것만으로도 상대적으로 너무 차갑게 느껴지는 것은 있다 정도.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시황 전망은 엇갈리지만 사이클의 변동폭은 상대적으로 작아졌다. 2018년도 같은 과도한 다운 사이클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 이 얘기는 만약에 겨울이 온다고 해도 최근에 반도체 업계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현실로 치면 엘니뇨랄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따뜻한 기류가 지배적인 가운데서 한겨울에도 혹한기가 될 가능성이 적고 대신에 봄도 일찍 찾아올 것이다. 이런 낙관론.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재고 수준이 아직도 낮은 수준이고 가격 하락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이 반도체 슈퍼 사이클, 이 구라가 아니다. 이게 진행 중인 건 맞고 대신에 이제 수요가 떨어져서 재고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수요도 많고 재고도 같이 증가하는 어떤 선순환 사이클 중에 있는 가운데서 단지 일시적으로 공급이 수요 증가폭을 앞지른 이런 상황이라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는 서버 중심의 수요를 견조하게 반영할 것이다. 최근에 좀 가격 하락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가 시스템 반도체에 비해서 값어치가 없다는 그런 시각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역할이 다를 뿐이다. 아무리 첨단 IT 제품이라고 해도 우리가 운수 창고 업종이 서포트가 안 되면 무용지물이듯이 이 메모리 반도체는 여전히 IT에 있어서 창고 내지는 저수지 혹은 데이터 댐 역할을 하는 설비에 쓰이는 가장 중요한 반도체 가운데 하나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 치중해 있다고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파운드리 생산 능력을 올해 1.8배, 그러니까 2배 가까이 확대하고 투자는 2026년까지 앞으로 5년 동안 3배로 늘리겠다.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삼성전자 관련해가지고 가장 큰 호재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배당 증액 내지는 자사주 매입 같은 직접적인 주주 환원책. 그리고 이것보다 훨씬 더 큰 호재는
지금 우려의 중심에 있는 파운드리 투자나 설비 확장에 대한 소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파운드리의 파자만 나와도 증시에서는 가장 큰 화답이 있을 것이다. 근데 오늘 이게 바로 우리 모두가 기다렸던 그 대목이었죠. 다음에 스마트폰 생산에 대해서는 부품 이슈로 판매에 영향을 줄 수 있다. 4분기에도 영향이 지속될 것이다. 요거는 이제 스마트폰 부품 가운데 일부 좀 품귀가 있어가지고 그 영향을 언급한 건데, 이거는 애플도 마찬가지로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서 요즘 잘 나가는 폴더블 폰이 이제 대세화될 것으로, 그리고 플래그십 시장의 중요한 카테고리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본다. 그래서 폴더블 폰 판매량이 올해 이어서 내년에도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갤럭시 Z 플립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까지 TV 수요는 둔화되겠지만 이걸 프리미엄 TV로 시장 정체를 극복할 전략이다. 일단 유럽에서 왜 작년에 코로나 재난소득 준 걸로 사람들이 야 이거 집에 있는 시간도 많은데 이 돈으로 가전제품이나 좀 장만하자 해가지고 지난 하반기 삼성, LG 가전 엄청 많이 유럽에서 팔려가지고 매출 효자 노릇을 했는데 사실 이런 수요는 이미 많이 좀 해소가 됐다. 대신에 어떤 가격 탄력성이나 소비 사이클의 영향을 덜 받는 고가의 프리미엄 가전으로 승부 보겠다. 그래서 제가 입수한 오늘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 대한 감상평은 한마디로 MB 시절 지금 주식 사면 1년 뒤에 부자 될 것이다. 이 코멘트를 보는 것 같았다. 왠지 아니 그럼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 나라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멘트를 할 수 있나? 이것처럼 아니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 자기네 회사에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나?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그 교포 간담회를 열어가지고 지금 한국 주식 사달라. 지금 주식 사면 1년 내에 부자가 된다는 생각을 나는 갖고 있다. 지금은 주가가 거의 최저점이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1년 내에 이건 회복될 일이다. 우리가 선두주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가 2008년도 11월이었는데 실제로 2009년도 7월 말에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진짜 V자 반등. 이 소문자 V자 말고 진짜 큰 V자 반등을 해가지고 코스피는 57%, 코스닥은 77%가 그 기간 동안 상승을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그때 당시에 MB 말 듣고 코스피에 1억 원 투자했으면은 7개월 만에 6천만 원 벌었고 코스닥에 투자했으면 7개월 만에 8천만 원 벌었을 것이다. 이런 게 후평가가 나왔었어요. 그 기간 중에 삼성전자 58% 올랐고 현대차 116% 올랐고 포스코 62%, NHN 그때 당시에 이제 네이버였죠. 95%, 국민은행 지금 KB죠. 132%, 대림산업은 145%가 올랐대요. 어쨌든 오늘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 내용은 상당히 좀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임프레시브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저도 또 그렇게 판단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 컨퍼런스 콜 내용 전해지자마자 외국인이랑 기관 쌍끌이로 삼성전자 순매수 보태면서 급등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공매도 걸어놨던 거 환매수하면서 쇼커버링으로 오른 걸로 치는 게 맞고, 일단 포지션으로 보면은 중립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가 또 월말이니까 윈도 드레싱하는 그런 느낌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사실 지금 개인들도 삼성전자를 어떤 존버하는 차원에서 분할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은 먹고 있는데, 이게 또 떨어지는 날은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고, 또 오늘같이 급등하고 올라가는 날은 야 이거 어제 샀으면 더 싸게 살 수 있었는데 그렇게 올라가는 날은 비싸 보여서 또 못 사고, 그러는 중에 외국인은 계속 공매도로 누르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시멘트 한 포대를 지고 양발에 납을 차고 지금 산에 올라가야 되는 그 힘든 상황인데, 개인들은 뒤에서 밀어주든가 뭐 아니면 앞에서 끌어당겨 주든가 하고 싶은데 이 뒤에서 밀다가 잘못하면 뒤로 넘어질 때 밑에 깔릴까봐, 또 앞에서 당겨주다가 또 힘이 딸려가지고 나도 같이 딸려 내려갈까봐, 그러니까 이도저도 못하고 지금 크게 힘이 되지는 못해서 같이 안타까워하는 신세입니다. 어쨌든 삼성전자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 찍은 거는 팩트고, 물론 여기에 대한 반응은 오늘 조금 뭐 서운했습니다. 전강 후 차익 실현 이 정도였죠. 반면에 진짜 부러운 게 지금 미국 뉴욕 증시 이번 실적 시즌 그야말로 잔치입니다. 그 시총 큰 구글 같은 거 시총이 1조 9천억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2조 원인데, 이런 종목이 오늘 새벽에 보니까 실적 발표 잘 나왔다고 막 3, 4%씩 막 올라가고, 또 테슬라 이거 시총 1조 5천억짜리인데 그 고점 논란 속에서도
실적 효과로 이번 주에만 10%가 추가 상승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래서 이름을 잘 지어야 되나 봐. 테슬라, 클테짜 잘 크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애플, 사랑 애자, 뒤에 그러니까 사랑을 풀로 받는 기업.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두 자를 줄여서 마스오 부르는데 말과 소처럼 진짜 잘 달리고 일도 잘하고 농촌에서 보면 이만한 재산이 없잖아요 또. 그 다음에 구글, 입구자에 그 각을 할 때 글자 해가지고 뭔가 개운한 상승. 그 다음에 다우 지수가 다우 친구가 많아. 얼마나 행복하겠어.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다른 이제 미디어를 막 많이 봤는데 마침 삼성전자 실적도 나오고 컨퍼런스 콜 내용도 막 장중에 돌아다녔고 어디 뭐라고들 입 터는지 한번 보자. 근데 제가 왜 공부를 한다고 해서 주식으로 돈 벌 수 있는 게 아니다. 공부하는 거랑 수익률하고는 관계가 없다.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 발언을 좀 철회해야 될 것 같은 게 유튜브 마바라 방송 어떤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개장전 그 동시호가 때 오늘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차 뭐 SK 이노베이션 앞으로 5분 뒤 이제 개장할 때 플러스 1% 상승 출발 예상되고 이제 막 경마 중계 방송 하듯이 막 빠르게 읽기만 하는데 그 밑에 실시간 댓글에 와 진짜 대단하시다고. 아니 조금 있다가 개장할 주가를 어떻게 지금 다 아는 거냐고. 이 상승 출발 하락 출발 그리고 얼마에 개장하는 것까지 코스피 코스닥까지 어떻게 다 맞추냐고 막 어제도 봤는데 진짜 신기해가지고 소름 돋았다고. 이런 사람 믿고 투자하면 금방 부자 되겠다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여러분 그 HTS, MTS에 보면 8시 50분부터 이미 예상 체결 지수, 예상 체결가 다 나오는데 그거 읽기만 하면서 네 지금 8시 57분 개장 3분 앞두고 있는데 삼성전자 0.6%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거 읽기만 했는데 그 예상이 이 사람이 한 건 줄 알고 막 밑에 막 대단하시다고 막 그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진짜. 아니 어떤 스트럭처는 알고 투자를 해야 돼. 이것까지도 모르면 진짜 크게 당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한다고 수익률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공부를 안 하면 어이없이 당할 확률이 커지겠더라고요. 자, 이어서 이번 주 마지막 내일 10월 29일 금요일인데 또 10월의 마지막 날 가수 이희영 씨가 한 달 수입의 거의 절반 이상을 벌어들이는 날 잊혀진 계절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바로 요 주말이 될 텐데요. 그렇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상위 1% 이희영 씨 같은 가수분들이나 아니면 대한민국 상위 1% 부자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내일 뉴스를 오늘 저녁에 미리 봐야 됩니다. 내일 10월 29일 금요일 먼저 정부 일정 코로나19 일상회복 이행 계획을 드디어 공개를 하는데 바로 다음 주 1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죠. 리오프닝 관련주 계속 관심 가지시고 대신에 선반영 이 한마디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일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 TF 회의가 있고요. 이건 매주 금요일에 있는 주간 행사. 그 다음에 전북 탄소 융복합 산업 규제 자유 특구 수소 용기 제조 등 실증 착수. 좋은 테마 단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 김부겸 총리는 수소연료전지 실증화센터 방문 울산 남구에 가신대요. 퓨얼셀이라고 한창 또 유행했었죠. 두산 퓨얼셀 같은 회사는 아예 종목명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이게 그 테마입니다. 그 다음에 복지부에서는 스마트 병원 선도 모델 개발 지원 사업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요거 이제 뉴스 플로우에 또 많이 뜰 얘기인데 스마트 병원, 원격 진료, 텔레메딕. 다음 내일 석유화학업계 간담회. 요즘 탈탄소 동맹 여기 끼냐 못 끼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업종이고 그 다음에 제13회 화학산업의 날 기념행사 개최. 이제 화학산업도 무조건 친환경 탄소중립 테마 장착 안 되면 아예 그냥 업황 자체가 먹구름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내일 탄소중립 관련 기업 간담회를 정부에서 개최하는데 이것도 역시 탄소중립 지금 기업들이 밀고 나가기에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정부 지원 필요하다. 이런 데 대한 뉴스가 또 많이 쏟아지겠죠. 그리고 내일 경제 일정은 9월 산업활동 동향, 관광통계,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나오는데 이 중에서 산업활동 동향 워낙 중요하고 관광통계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 앞두고 지금 얼마나 기저효과 기대할 수 있나. 그 다음에 10월에 기업경기 실사지수 BSI 나오는데 이거는 최근에 공급망 차질 그리고 글로벌 전체 원자재 급등 등에 대해서 그야말로 기업 경기 어떤 실사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내일 KDI 북한 경제 리뷰. 사실 이것도 중요한데 이번 겨울에 북한은 당장 겨울 나기가 힘들 지경이라는 분석이 있어요. 그런 만큼 대화의 어떤 의지를 보이면서도 화전양면 전술로 또 이제 도발을 같이 감행하면서 바이든 정부를 좀 흔들려고 하겠죠. 그런 와중에 우리 정부는 내년 대선 앞두고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특히 이제 정부 여당 쪽에서 당연히 그런데요. 이것도 이제 대북주 관련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내일 드디어 코리아 패션 마켓 시즌 4 개막식이 잠실 롯데에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1 청소년 과학 페어, 아이들 데리고 가실 분들은 한번 일정 체크해 보세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9월 개인 소득, 개인 소비 지출 나오는데 어차피 이거 내일 우리 장 끝나고 나오는 거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반영되겠지만 여기 PC에서 나오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 주 FOMC 앞두고 지금 인플레라는 가장 큰 변수를 어떻게 지표에서 확인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10월에 시카고 PMI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그리고 내일 드디어 미국 인프라 예산안 상원 통과 마지막 날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이제 코로나로 인한 경제 피해를 만회하기 위해서 Build Back Better 테마로 세 가지를 구성했는데 중산층의 양육비 감소, 교육비 감소, 치료비 감소 등을 포함한 로월 코스트, 그 다음에 자녀 기르는 중산층과 일을 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컷 텍시즈, 그 다음에 취업교육, 친환경 에너지 일자리, 그리고 선생님하고 학교의 투자를 포함한 크리에이트 잡스, 이 중 세 번째 친환경 에너지 쪽에 예산을 집중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만약에 또 수정안이 될 경우에는 여기서 꼭 필요하지 않은 민생을 뺀 친환경 에너지 쪽 보조금 쪽이 날아갈 수도 있다. 그리고 내일 유로존의 3분기 GDP 예비치가 나옵니다. 또 XR, AR, 그러니까 증강현실, 가상현실 엑스포 도쿄에서 열리고요. 그 다음에 증시 일정은 리파인이 신규 상장을 드디어 합니다. 부동산 관련주. 그 다음에 GNBS 엔지니어링 신규 상장합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LED 들어가는 공정 내 스크러버 있죠. 유해가스 처리 장치 요거 만드는 회사 코스닥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실적 발표 기업들은 SKI 테크놀로지, SK이노베이션, SK바이오사이언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아프리카TV, 아모레퍼시픽, 현대오토에버. 야, 진짜 굵직한 기업들 다 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SK바사, 아이테크놀로지 다 진짜 주린이 분들이 많이 줄 섰던 그 종목들 중에 하나인데,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US 스틸, 쉐브론, 엑손모빌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금요일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길 저도 마음 함께 합치겠습니다. 매일 저녁 7시 여러분들께 내일 뉴스를 들고 노을 배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1%와 같은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 민주화 방송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과 주변 단톡방의 공유는 감사드립니다.